노선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나토 불참을 둘러싸고 야당에서 엄청나게 문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다. 뭐 조선일보 사설을 필두로 해가지고 마치 안 가면 지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가야 된다. 이미 위성락 실장 가 있는데. 예. 아니 어제 나오고 그제 나온 뉴스들을 보면서도 그런 주장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냥 슬그머니 처리하기 민망해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냉정하게. 예. 왜냐하면 일단 호르무즈 뭐 해업 상황 등등이 여전히 그러니까 뭐 잠정적으로 종식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주제가 모든 것들을 정말 빨아들이는 주제인 상황에서 오히려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게 마땅한 거죠. 그 상황이 일촉즉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했었고요. 네네. 대통령이 이곳에 당선된 지 지금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네네. 벌써 캐나다 한번 다녀오셨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빠듯한 일정들 이미 우리 예측하고 있었고 두 군데를 다 가야 되냐는 대선 당시부터 당선이 된다면 네네네. 과연 두 군데를 다 가는 것이 맞느냐 등등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야당이 민망할 뉴스가 또 나왔잖아요. 일본도 안 간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호주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트럼프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얘기하는 게 어떤 명분에 따른 건지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고 특히 일본이 얘기했던 대목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도 안 가고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건 바로 한국이 국제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레버리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도성을 저는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죠. 독자적 외교를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자율성이 룸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한일 관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에 어제 한국을 그런 방식으로 거론한 것에 더해서 우리 대통령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있었던 그 일본 대사관의 한일 관계 60주년 리셉션에 못 참석했어요. 캐나다 가시느라고 G7 가느라고 못 참석했는데 통상의 상호주의 관점에서 늘 처리되는 것과 달리 제가 일본 도쿄에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한국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도쿄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일본의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당일날 아침까지도 총리가 올 거라고 이시바 총리가 올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안 했습니다. 온다 만다 얘기가 있긴 했어요. 사실은. 근데 현장에 갔더니 이시바 총리뿐만 아니라 기시다, 그다음에 스가 총리, 총 4명의 전현직 총리들이 다 출동을 했었고 소위 3, 4위, 서열 3, 4위의 장관들이 다 한 자리에 모입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근데 그 현장에서 제가 또 잘 알고 지내는 외교부의 일본 외교부에 이제 고위 관리하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아침까지도 누가 총리의 그런 축사를 대독할 것인지를 회의를 하고 있었대요. 그 정도로 이건 정말 총리의 결단에 의해서 갑작스레 결정된 거다. 이시바가 왜 갑자기 그러면 뭐 한국의 대통령도 오지 않는 행사인데 와야 되겠다. 한국의 그 정관계 인사들이 오는 이 행사에 꼭 와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 네, 기대감이죠. 저는 기대감. 그리고 또 그것들이 캐나다에서 두 분의 만남을 통해서 모종의 신뢰가 오고 갔다라는 데 확신을 갖고요. 실제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대선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한일 관계가 다시 문재인 정부 때 경직된 그런 관계로 경색된 관계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일본의 여야당 가릴 것 없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원칙적이다라는 부분이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또 두려운 지점이긴 했는데 설명이 잘 된 것 같아요. 역사 문제는 원칙적이지만 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노련할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일본 측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된 것이었고 실제 저한테 무수히 물어보던 많은 의원들 그리고 또 이제 외교부 공무원 일본 측의 고위 관료들의 질문들이 바뀌었어요. 괜찮겠어에서 기대한다로 바뀌었습니다. 기대한다. 네, 기대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은 지금까지의 이제 G7에서 보여준 짧지만 어쨌든 외교 무대에 등장해서 보여준 이재명의 어떤 태도, 이재명 개인의 어떤 그런 모든 모습들이 그간에 했던 선거 기간 동안의 어떤 발언들을 신뢰하게 만들어준다. 나는 이런 정책
을 이런 기조로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라는 것들을 대통령이 되시고 난 이후에 네. 확신을 갖게끔 만든 게 바로 G7 무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8.15가 되면 늘 또 이제 그 야스쿠니 신사의 네. 곡물 복납을 하는 일본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여전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도 반성도 없구나. 특히 이제 그 강제 노역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서 뭐 아무런 그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 대법원 판결조차도 존중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거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하고 바라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역사 문제와 경제 문제는 구분해서 분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일본 측에서 어떻게 볼지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하나 이 서너 시간 만에 그 완전히 그 헛발질한 게 들통나는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의 정보력이 예전만 하지 못하구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사람들 뭐 다 알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야, 이게 3-4시간도 유지가 못 되는 저런 그러게요. 헛발질을 국민의힘과 조선일보가 하네. 옛날 같지가 않구나.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보수면 경제 외교에 있어서는 예, 상당한 네. 예. 그런 정보력이나 실력에 대해서는 인정하던 시절도 있었죠. 예전에. 예. 네. 근데 아니다 이제. 이제는 뭐 오마이뉴스 우리 장 네. 기자님의 해안이 국제 정세를 정확히 읽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그 나토와 관련해서는 굳이 우리가 회원국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꼭 갈 이유는 없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국제 정세를 지켜보면서 대통령의 외교 상황을 좀 저희들도 지켜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